네, 시작 전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로 올리기도 했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변경이 됐고, 이명박 정부 때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오고, 박근혜 정부 때도 국정화로 유지가 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러나 문정부 때 다시 자유를 빼버렸고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로 바꿨습니다. 진짜 여러분, 지나가는 자칭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인지, 모두가 자유로운 자유민주주의인지, 그냥 민주주의인지. 자유민주주의는요, 법치주의와 개인의 자유 보호를 아주 필수적으로 포함을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위에 있는 저기도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에요. 그런 어디에 물타서 희석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쪽이 어느 쪽인지, 그걸 지키려고 했던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부디 늦었지만, 아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알아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을 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조금이나마 이 중도라고 하는, 중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좀 보고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주로 국제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나마 서론을 하고 넘어갑니다. 네, 어제 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무려 104%, 와, 어마어마한 관세를 때렸습니다. 저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14%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진심입니다. 근데 이게 지난 2일에 이렇게 하기로 발표를 했는데 이제 행정 성명을 했습니다.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호 관세를 34%에서 84%로 이번에 총 50%포인트를 한 방에 올린 건데, 근데 왜 104%라고 하느냐. 이미 2월 초에 그 보약 있죠, 보약. 제가 유튜브에서 말을 못하는 그 보호라는 글자를 마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보약을 문제 삼아서 20%를 부과를 이미 했었어요. 2월 초에. 근데 기존에 게 이제 또 84%로 올라보니까 이게 총 104%가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관세고요. 관세는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물건, 즉 수입품에 붙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방 하나를 수입한다고 하는데 그 가방에 추가 요금이 붙는 거고요. 그게 관세입니다. 그 가방 하나가 1,000만원짜리라면 관세가 104%면요. 가방이 2,040만원이 되는 거예요. 2,040만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중국 업체들은요,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미국 기업들은 경쟁 압박이 줄어들기 때문에 살아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행이라고 해야 하긴 좀 뭐한데,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관세 협상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케빈 헤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폭스뉴스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님 말로 우리의 가장 긴밀한 동맹이자 교역 파트너 중 일본과 한국, 이 두 국가를 우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트럼프 2기에 중국 고립 작전이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협상 카드로 여러 가지가 쓰일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는 조선업입니다. 조선업. 바로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HD 현대가 미국의 최대 방산 조선사입니다. 헌팅턴 잉걸스라고 하는 곳과 함정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업 간의 계약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국제 정치적으로 중요한 계약이에요. 이게 미국의 최대 방산 조선사입니다. 방산. 미국의 국방에 있어서 큰 동맹이 이루어진 거고요. 잉걸스 조선소가 미국 최대의 수상함 건조 조선소예요. 여기서 지금부터 내년까지 미국의 해군에 뭘 만들어서 보낼 계획이냐면 이지스함 한 척, 대형 상륙함 한 척, 핵 항공모함 한 척, 핵 잠수함 2척, 이렇게 5척을 미국 해군에 인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걸 HD 현대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재밌는 게 이게 미국 측에서 한국 조선업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일종의 러브콜을 한다는 거예요. 러브콜을. 잉걸스 조선소가 이게
문제가 많은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국 해군에서는 지금 이 배를 엄청나게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산 기술이나 속도가 현재 능력으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MOU를 체결을 해서 잉걸스 조선업의 이 조선소의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질 것 같으냐 예상이 있었는데 무려 50% 생산성이 높아질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오션도 또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은 현대중공업 사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조선업도 조선업인데요. 이건 우리한테 유리한 거고 미국에서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죠. 이걸 카드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 우리나라는 이걸 선을 긋고 있긴 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최대한 관세는 낮추고 방위비는 그대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협상을 하겠죠. 잘 하고 계신 거고 이건요. 그리고 어제는 한덕수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첫 통화를 했습니다. 28분간 통화를 했고요. 이건 공식적인 통화예요. 공식적인 통화고 지난해 11월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님과 트럼프가 통화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 비공식적인 대화는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섣불리 추측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다행히 한덕수 대행은 트럼프의 거의 전 세계 관세 부과에 중국처럼은 하지 않겠다. 미국에 맞서지 않고 협상하겠다. 이런 뜻을 정확히 밝혔습니다. 협상하고자 하는 뜻이 명확하며 한미는 강력한 동맹이다. 또 한국이 중국, 일본과 연대를 해서 미국의 관세에 대항할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CNN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 인터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종류의 대응은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한국의 이익에 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고요. 무조건 저희는 미국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 이유를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원론적인 이야기. 기존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매우 똑같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왜 이렇게 관세를 많이 부과할까? 단순히 뭐 전 세계 1등 나라로서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걸까? 뭐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맞습니다. 트럼프의 딱 그 슬로건이죠. 근데 관세 전쟁에서 그 어떤 나라도 미국을 이미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 관세 부과로 인해서 많은 언론에서 한국 언론들뿐만 아니고 전 세계 언론에서 트럼프를 악마로 묘사하고 독재자로 묘사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악마일까 아니면 최전선에서 보이지 않는 세력과 싸우는 사람일까? 이거는 모릅니다. 또 트럼프를 전쟁광으로 또 묘사를 하고 그런 언론들이 많은데요.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모든 대통령 임기 중에 유일하게 전쟁이 없었던 때가 트럼프 때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입니다. 트럼프는 누구보다 전쟁을 싫어하고요. 대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좀 말려 죽이는 그런 전략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 분의 책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인지는 하고 계실 텐데요. 트럼프의 주적이 어딥니까? 딱 물어보시면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중국입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트럼프 일기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트럼프는 중국에 엄청난 관세 정책을 펼쳤어요. 그때 바로 처음으로 양안 정쟁을 막았다고 그때 일어날 뻔한 양안 정쟁을 트럼프가 막았었다고 지금에서야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합니다. 왜냐면 그 내부 상황이 너무 이제 내부가 지금 망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2기에 들어서 트럼프 2기에 들어와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물론 중국에는 104% 어마어마한 관세를 때렸습니다. 전 세계의 상호 관세를 때린 이유는 뭐냐?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중국만 하지 왜 전 세계에 때리냐? 그 이유 역시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때문입니다. 일기 때 생각해보시면 트럼프 일기 때 중국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시작된 중국의 새로운 전략 뭐죠? 제3국의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산을 해서 미국에 우회 수출을 해버리는 전략. 그게 바로 베트남, 대표적으로. 베트남이 있었고, 뭐 멕시코, 캐나다 등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기 때는 안 되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 빠져나올 수 없는 일종의 세밀한 아주 빽빽한 그물을 쳐버려야겠다. 라고 해서 전 세계에 상호 관세를 부과해버린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의 그물 안에 지금 갇혀버린 거예요. 중국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미쳤다. 트럼프가 진짜 미국만, 전 세계에서 미국만 잘 살려고 전 세계에다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언론은 이런 걸 보도를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보여드렸죠.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은 최우선 협상 순위로 하겠다. 이게 뭐냐면요.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최우선 협상 순위라는 게 동맹국은 무조건 봐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중국과 친하게 지내지 않기로 약속하면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가 매우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먼저 그럴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상호 관세를 일단 다 때려놓고 중국과 같이 가는 나라는 이 관세를 안 풀고 더 세게 매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미국과 같이 가는, 트럼프와 같이 가는 나라는 관세 다시 인하해주고 그럴 것으로 매우 예상이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진짜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결론, 트럼프의 목표는 하나예요. 중국. 한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베트남이 아니에요. 중국입니다. 전 세계 상호 관세를 했으나 얼마든지 열어뒀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을. 그게 뭐죠? 미국과 함께하는 것. 이게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저는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이 전략이. 왜냐하면 미국과의 관세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사실상. 없습니다. 이렇게 딱 단언할 수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손해를 너무너무 많이 봤다. 전 세계에서 일이 생기면 미국의 자금을 다 동원해서 도와주고 국채도 어마어마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빚이 너무 많아서 파산할 지경인데도 그렇게 했는데 이거 다시 바로잡아야 된다. 미국만이 막을 수 있고 그 수단이 관세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나라를 때려잡는 게 제1의 목표다. 여러분 이제 좀 머리에 큰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언론들은요, 트럼프를 몰라요. 아는 척은 엄청 많이 하는데, 사실 모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뭐, 미국은 더 심하다고도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폭스뉴스라는 곳이 있지만, 그 제외는 거의 다 반트럼프 언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런 상황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언론이 아는 척을 많이 합니다만 모르는 것 같아요. 딱 보입니다. 제목만 봐도 보여요. 한국 언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게 좀 외부적인 이야기였다면요. 내부적으로도 트럼프는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누구랑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반국가 세력처럼 미국에도요. 그런 세력이 분명히 있고 더 크게 있습니다. 훨씬 크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미국 내부에서도 엄청난 지금 내부적으로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루비오 국무장관, 펜 본디 법무장관, 뭐 헤그세스 국방장관이나 캐시 파텔 FBI 국장, 뭐 많은 분들 있죠. 이번에 임명이 된 그런 분들이 다 같이 트럼프를 돕고 있고요. 완전히 충성파로 구성한 이유도 그거예요. 이번에 충성파로 구성한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나온 그 여러 가지 내부적인 거를 다 함께 대결을 하고 대응을 하자라는 차원도 있지만 트럼프 2기의 테마는 한마디로 뽑자면 복수예요. 복수. 복수입니다. 1기 때 그렇게 하고 2020 대선 때 어이없이 트럼프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지옥 같은 4년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2기는 외부적으로는 뭐 당연히 아메리카 퍼스트고 중국 때려잡기 이거였는데 내부적으로는요 하나의 테마로 뭉쳐집니다. 이 트럼피즘을 공유하고 있는 공화당 내부뿐만 아니라 내각에 있는 모든 그 인사들이 똑같이 인식하고 있는 거 복수입니다. 복수.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4월이 더 지나고 더 많이 지날수록 윤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노리고 있는 게, 트럼프 내각이 공통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외부 국제 상황 못지않게 미국의 내부 상황도 빠르게 돌아갈 거고요. 굉장히 무섭게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내부에 침투해 있는 적들을 솎아내는 거. 안팎으로 지금 지휘를 하고 있는 거야. 안팎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이야기. 2025년부터 해서 6, 7, 8까지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완전히 내부적으로는 국가에 있는 그 배신자를 축출하고 외부적으로는 관세를 통해서 중국 때리게 하고 있는 거. 이게 딱 투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현재 트럼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붙어야 되느냐. 붙는다라는 말이 좀 어휘가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디에 함께 해야 되느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미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윤 어게인 외치고 있는데요.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 아래에는요. 당연히 이런 친미에 대한 것도 있어요. 친미, 한미 동맹 이거에 대한 것도 저는 윤 어게인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렇게 해 오셨으니까. 미국과 일본과 아주 탄탄한 동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신 게 윤석열 대통령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 어게인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야 됩니다. 윤 어게인으로. 여러분 어제 이태원에서부터 한남동까지 저도 라이브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참가를 저도 같이 했는데 참 뜨거워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제가 가장 좀 감동을 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마지막에 또 이제 관저에서 저희가 잠깐 1시간 정도 이제 연사도 세워서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그 목소리가 관저에 다 들리신다고 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그게 다른 것보다 그게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관저에서 그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말씀하신 거. 물론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 그게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이제 곧 관제에서 뭐 나오신다 이런 이야기도 있으신데 뭐 어쨌든 간에 저희는 지금 새로운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힘에서는 노골적으로 윤석열 지우기를 하고 있고 누구 후보를 미는지 쭉쭉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윤어게인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 주십니다. 윤어게인, 아몰랑 윤어게인, 뭐라 해도 윤어게인 이런 식으로 가자고 내 이야기 주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이름, 윤석열이라는 그 슬로건 아래에 뭉치지 못하면 지금 답 없습니다. 이재명한테 무조건 지고요. 이겨도 탄핵됩니다. 이겨도 100% 탄핵입니다. 나라를 이 사법 카르텔 보셨죠? 이거 우리 막을 수 없어요. 윤석열이라는 그 이름 아래에 뭉치지 않으면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게 윤어게인이라는 말씀. 오늘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은 조금 국제적인 뉴스랑 더불어서 이제 미국 쪽의 트럼프의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네,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있죠. 멤버십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요. 유튜브예요. 그쵸? 언론은 이미 뭐 저희 편이 아니니까 유튜브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어제 라이브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노골적인 알고리즘 만지기가 계속해서 시행이 되면서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멤버십 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영상 전해드리고요. 또 이태원에서 계속해서 행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